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을 세게 했죠. 그죠? 근데 하락을 세게 했는데, 좀 안에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자, 다우지수는 반등을 했어. 그죠? 0.56%. 그러니까 다우 30 종목으로 구성된 쪽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가 오르고, JP모간 체이스라든지 코카콜라,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쪽은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2%를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기술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가 먼저 내려오면서 121선 근처까지 내려왔고, 뒤늦게 나스닥이 한 방에 121평선을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박스권을 깨면서 지금 박스권 이상 하락하는 형태를 갖고 왔지. 여기 라인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세게 떨어졌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1 이평선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왔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월봉을 보면 5개월 이평선을 살짝씩 깬 모습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나스닥이 이 4월달 거의 6.7%,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유가는, 그죠? 유가는 어땠느냐? 유가는 뭐예요? 뭐 종가상으로 보면 뭐 0.1%, 그죠? 0.15% 종가 오른 상황에서 끝났어.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되돌려 보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장 마감할 때 이제 나스닥 선물 지표로는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금요일 날 이제 되돌아서 보면 아침 시간이죠. 한 11시쯤부터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을 했다. 그 소식에 뭐 유가가 뭐 4%대 상승하고 뭐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우리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락을 했잖아. 유가도 장중에는 WTI 기준 4.3%까지 급등했다가 원위치. 자, 이제 그 얘기를 일부 이제 하게 되면,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중에 시황으로 한번 몇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뭐예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미사일 폭격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뉴스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이란 스스로가 뭐 드론 세대에 격추했다 뭐 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서로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 근데 이제 저는 요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뉴스 내용이 뭐냐면, 공격의 타격은 크게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지만, 뭐 미사일을 뭐 많이 쏘고 뭐 인명 피해를 내는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방어망을 우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 서로 확전을 피하는 흐름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미국 시장의 급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가도 그렇고 환율 부분을 보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아침에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테니까 그건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고, 다우지수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가 상승한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면면을 보면 유가도 뭐 소폭 상승하긴 했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모습이 아니고, 지금 다 보면 나스닥이 2%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 쪽, 그죠? 파란 쪽이 많아. 그죠? 그런데 지수는 2%를 급락을 했어. 그 2%를 급락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뭡니까? 다 기술주야. 그죠? 막 엔비디아가 10% 급락을 하고, 뭐 이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 쪽에 AMD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이런 쪽이 급락을 했어. 거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한 게 누구예요?
그럼 누구야, 슈퍼마이크로. 응? 슈퍼마이크로가 23% 급락을 했어. 그런데 왜 급락을 이렇게 했냐라고 보면 사실 요게 큰 영향을 줬어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3월 27일인가 이거 3월 27일 자료 그죠? 이 미국 기업들이 밸류 부담에 놓인 종목들이 많다 이제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3월 27일 날 요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PER이 너무 높게 올라가 있는 쪽. 그러니까 성장 기대치가 너무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슈퍼마이크로고. 그런데 슈퍼마이크로가 엔비디아에 이제 칩을 가져가다가 쓰는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가 이번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를 30일 날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사전 실적을 예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단 실적이 자신 있게 나오는 기업일수록 사전에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추정치나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걸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실적이 좋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목요일 날 알고 있었던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었던 넷플릭스가 그죠? 넷플릭스가 개파락하고 했잖아 먼저. 그러니까 넷플릭스 주가를 보게 되면 뭐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얘가 먼저 급락을 했고 넷플릭스가 실적이 지금 여기 거의 한 3달 동안 위에 이렇게 매물을 쌓아놓고 갭으로 확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락 흐름 부분을 더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슈퍼마이크로가 20% 넘게 급락을 하니까 SMCI인데 나옴 저기 키우면 다 SMCI 여기는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나오는 게 있고 여기 나오네 슈퍼마이크로 그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슈퍼마이크로가. 여기 이제 AI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받아서 사용하는 회사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전저점 갭 돌파 하락하는 강력한 하락 부분을 갖고 가니까 그게 일파만파 AI 관련주들,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뭐예요? 과하게 형성되었었던 그죠?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뭐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더라도 주가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죠?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좋게 나와서 갭상승했던 부분까지 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지점엔 돌아왔지. 3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요 라인은 쉽게 깨지 않는 자리라고. 요 메꿀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락한 부분은 그런 요인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이외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뭐예요? 한 4개 정도가 7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 정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분위기를 갖고 가면 전부 다 강세를 보이는데 실적이 안 좋게 보이는 안 좋을 수 있는 확률 거기다가 이미 주가가 뭐예요? 실적 기대치를 갖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 진행되면서 급락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어디였어? 이 기업들의 PER이 너무 높다는 거 말고 또 하나 요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거 어디였어? 예, 칼렘님. 그지? 이거 기억나시죠?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너무 높고 과열권으로 진입했고 미국 기관 투자자 비중도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수급적인 측면이야. 그죠? 그래서 3월 20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기관의 매입 비중이 너무 100을 넘어섰다. 그런데 어제부로 그죠? 어제부로 그러니까 어제라는 게 이제 금요일이지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부로 기관 투자 비중이 60%대 초반까지 내려왔어. 뭐예요? 그럼 그렇다는 건 요 3월 20일에서 4월 19일 때까지
한 달 동안 기관의 보유 비중이 40% 정도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정도 매도를 했다는 거지.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어느 거하고 상통을 하냐면, 거기다 이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요 내용 있죠? 금요일에도 그 뉴스도 여러분께 같이 보내드렸잖아요. 그지? 예, 증시, 미국 연기금들이, 글로벌 대형 연기금들이 미국 증시에서 얻은 성과를 실현하면서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다. 거액 자금을 빼서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옮기면서 수익률을 보존한다. 그 내용과 관련된 뉴스 부분 기억해요? 요 내용, 여기에 이제 주택대출 금리가 7% 떠났다는 거 내용에다가 요거, 그제? 미국 글로벌 대형 연기금들이 일정 정도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주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런 내용, 이거는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온 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 들었던 이야기죠? 장산초이님, 카이엠님, 금요일 아침에 다 보내드렸던 내용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미국 시장에서 4월 1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된다. 부가세. 세금. 그 자금이 4천억에서 5천억 달러야.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연준이 긴축한다리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하는 과정,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매달 하는 게 1,000억 불도 안 되는데, 이 부가세, 이 세금 쪽 라인 부분에서 개인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도 매수보다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 이 4월, 10일에서 25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 여력, 유동성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유동성도 감소가 돼.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관들이 100%가 넘던 주식 비중이 60%까지 60% 초반까지 감소하는 상황. 거기에 금요일 날 아침에 떴던 미국의 대형 연기금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하는 지정학적 뉴스가 떴으니 미국 시장이 대형 기술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세게 나온 거다. 그 부분이야. 그죠? 그런데 그 발단을 넷플릭스 자체의 실적은 좋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 넷플릭스가 1분기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가 늘었고 순이익도 70-80%가 늘었고, 그리고 1분기 가입자 수도 월가 예상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넷플릭스 주식 가격 보셨잖아.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다고. 넷플릭스가 아까 이야기한 매출도 좋아. 순이익도 좋아. 그런데 개파락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목표가도 월가에서는 다 계속 올렸고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도이치뱅크가 575불로 또 대부분의 이 IB들이 목표치를 올리는 상황인데도 9%를 급락을 했어. 물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본전하거나, 그죠? 잘해야 본전이다. 이미 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는데 더 이상 실적이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 반등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하고 유사한 형태인 거예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의 하락의 결정타는 내년도부터는 분기별 가입자나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자신 없음으로 비춰지는 거니까.
그죠? 그 영향이 더 큰 부분이지만 여튼 그 부분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슈퍼마이크로의 그 잠정 실적, 사전 실적을 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게 전개가 되니까 다음 주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죠? 이건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잖아 미국 기업들의 그죠? 굵직한 기업으로 뭐 미국의 버라이전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제너럴 일렉트릭 그죠?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제너럴 모터 그 GM 그다음에 24일 수요일 날 테슬라 비자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부분들이 그죠? 차익 실현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냐면 행여나 미국 시장이 2%가 급락을 했다고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저는 내일 우리 시장이 그만큼의 세게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금요일 날 이미 반영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돼서 올라간 섹터는 그지? 우리나라 쪽에서도 AI 반도체 이쪽 라인 부분에 기대감을 가졌었던 일부 종목 위주지. 그지? 대부분은 이미 수출 실적 흐름 속에서 그지?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시장이 이미 알고 있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 않았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이 과대 평가됐었던 부분 그죠? 그 부분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우리 시장은 뭐예요? PBR 기준 1배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서 2510포인트 정도가 PBR 0.91배 그 역사적인 저점 라인 부분 그런 자리는 강하게 반등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미 총선 이 부분 때문에 저 PBR이니 밸류업으로 올라갔었던 부분 다 내려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반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위치하고 우리 시장의 위치 이게 틀리다. 한마디로 미국의 기술주들은 너무 비싼 위치에 있고 그런 가운데에 수급이라는 이슈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수급적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노이즈를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금리에 대한 그죠? 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는 여건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미 3월 20일 날 그때부터 제가 계속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기관들 미국 시장에서 기관 비중이 100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61%인가 그렇다면 줄일 만큼 줄인 거죠. 그지? 이 이야기를 했던 3월 20일 시점에 100이 넘어선 상태인데 지금 주식 비중이 61% 내외로 줄어들었다는 건 그지?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막판에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관 투자 비중이 90%, 80%라면 더 매도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100에서 지금 61%대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건 이미 차익 실현을 할 만큼은 충분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채워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히려 지금도 100이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주가가 내려와도 더 매수할 여력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60%대 초반으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 가까이를 줄였다면 이제는 더 급하게 줄일 이유도 없는 거야. 반대로 개인들도 이제 이 4월 15일 부가세 납부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 그런 것들이 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와중에 이번 주에 이 굵직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 4종목이나 실적을 발표하는 타이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부분에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 작용을 하면서 내려온 거지. 특히 거기에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준 게 기술주인 이유가 AI를 비롯한 기술주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AI 기대감에 의한 PER 이게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주가들이 그죠? 대부분의 다른 때 제일 안 좋은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실적이 가장 좋은 실적이란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별로 안 떨어지고 개별주가 박살나는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가 가장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떨어진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쪽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 종목보다 그죠?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반도체나 AI 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금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이나 그죠? 일본 시장이나 장중에 반영을 하면서 3%대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섹터상으로 보면 반도체가 가장 약하다. 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 그죠? 그쪽은 아랫꼬리를 좀 다는데 대만도 물론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IT 이쪽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의 하락폭이 더 컸었던 요인도 그러한 부분인 거지.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굳이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현금을 만들려면 반도체 쪽, AI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닌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하락 출발을 한다래도 내일 하락 출발을 한다래도 업종으로 봤을 때 거래소 기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불거졌기 때문에 2580포인트를 허무는 과정이 나왔지만 그죠? 요 라인 부분에서 지금 종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요 정도지 그지?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121선을 체크를 할 거야. 지수상으로는. 그제? 그런데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 아셨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장은 먼저 121선을 금요일 날 도달한 것도 있고 거기에 이미 일정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 가운데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주말 여러분들 뉴스를 다 들어보셨겠지만 큰 부분이 아니다라고 나왔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수급상의 흐름, 그죠? 수급상의 흐름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쪽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거니까.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하락에 엔비디아가 10% 급락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크게 영향받을 건 걔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추정으로 올라갔었던 애들이지 다른 쪽이 그렇게 세게 받을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지수상 그러니까 작가 저 뉴스에 이제 도배를 할 거라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세고 했었던 부분이 세다 막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5개월 이렇게 상승한 거에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그죠? 조정을 받는 요 15,000 라인 부분을 체크하는 상황에 자연스러운 조정 라인 부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히려 조정이면 조정다운 라인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도 뭡니까? 여기에서 1차 상승하고 눌림 주고. 그지? 그리고 나서
그 폭만큼 또 2차 상승을 했고, 그죠? 이렇게 거의 2차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폭 자체가 이 정도 라인 부분은 조정을 받는 라인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그죠? 조정 3, 여기는 3개월 받은 거고, 여기는 이제 첫 달 받는 거니까 미국 시장으로 보면 뭡니까? 여기서 곧바로 막 돌리는 것보다 여기서 뭐야? 순차적으로 월봉을 3달 음봉을 맞느냐? 아니면 한 달에 그냥 폭을 받느냐? 그 정도인 거지. 그제?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런 부담이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그 섹터 부분은 AI 기술주 이쪽 라인이 큰 거고, 우리 시장은 월봉상 이미 조정을 뭐 상승폭도 걔네들 따라서 상승하지도 않았고, 그쪽 라인의 섹터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 시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 환율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여튼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막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고 거기에 모기지 금리가 7%고 그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가 요원할 듯한 그런 분위기 막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또 이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다시 지배하잖아, 그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뭡니까? 뭐 AI 쪽이나 안 사면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반도체를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그 시장이 요란하게 하다가, 그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엔비디아가 10%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또 시장이 전부 망가질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할 텐데,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달러 강세에 의한 흐름 막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은 금리를 인하한다. 뭐죠? 대선 전, 그러니까 6월 달은 아니어도, 그죠?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건 아직도 큰 변화가 없어. 왜냐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7%고 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월세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 개념이 크고. 근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 월세, 이쪽 부분도 신규 월세 이런 쪽은 내려오고 있다고. 그런데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반영 속도가, 그러니까 기존에 그 월세 하던 쪽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월세 이쪽에서의 이 차이, 이 부분이 지금 이 월세 마이너스 부분 이쪽 반영이 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유가를 보면 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85불을 종가상 못 넘어가는 흐름,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가가 저는 답이라고 보고, 유가가 저런 상황이라면 이 다음 주에 발표될 핵심 PC 물가 지표 요게 그죠? 이번 달 정도가 그 리바운딩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점일 가능성, 그 정도로 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핵심 PC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죠? 예상 자체도 지난달 2.5%에서 2.6%. 그지? 2.5%에서 2.6%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부분.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됐던 우리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번 달은 당연히 그 미국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한 흐름들 앞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도 미국 시장도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될 거고,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 시장이 저점을 만드는, 그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그죠? 경제지표 발표되는 건 여기 참고를 해서 한번 그거 다음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서의 실적 발표 쪽으로 보면 화요일 날 이 전력망 쪽, 그죠? HD 현대일렉, 실적은 좋게 나올 거야. 근데 HD 현대일렉도 PER 기준, 얘는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이 실적으로 보면 다 양호하지만 작년 4, 4분기보다 매출액은 대부분 감소를 할 거다고.
그죠? 매출액은 점차 감소한 건데 HD 현대인력은 요 정기 변경과 관련된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끌고 가는 흐름으로 온 거고, 그죠? 그래서 이 5월 15일 날 MSCI 5월 정기 변경 종목 발표를 하고 5월 31일 날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런 부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거 이 리밸런싱을 앞둔 쪽 라인에서 먼저 올라오고 나서 고점을 만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보이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목들. 그죠? 수급 이슈로 올라왔던 쪽 라인은 예전에 뭐에 금양도 그랬고 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랬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고 그죠? 다 이런 어떤 수급 이슈로 과하게 올라온 쪽 라인 부분은 그거 끝나고 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건 그런 편입 이슈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망도 다소 부담인 고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됐네. 아씨. 이거 나머지 보면 이제 다 그거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뉴스 중에서 하나 볼만한 건 지금 요거 전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또 이라크 시리아 뭐 이 여진들이 있지 그죠? 자꾸 그죠? 여진들이 있어. 그 여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자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암시하는 듯한 흐름으로 가는데 저 노이즈도 너무 크게 우려할 이유는 아니고 아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이 뭐예요? 저 누구야?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여기 올려놨는데 안 올려졌나?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하고 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130조 지원한 이 부분을 이제 통과시켰지. 극적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 130조 규모 미국에서 이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tiktok 강제 매각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 요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자, 하여튼간 그래. 그러면 지정학적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이제 테슬라가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해. 4월 23일 날. 그죠? 왜 거기에다 그에 앞서서 미국에서는 세계 차종에 대해서 가격 인하하고 중국에서는 전 차종을 가격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그죠? 테슬라가 이제 23일 실적 발표를 하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이고 걔네 나라 시간에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그러니까 인도량이 뭡니까?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다 발표가 된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23일 그 친구가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 연기, 배송 연기, 페달 관련해서 리콜 해가지고 그요?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는 와중이고. 그죠?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안 좋은 쪽이라는 건 알고 있지. 오히려 그거보다 여기서 테슬라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6.6%인가 시장 점유율이 그죠? 그렇게까지 떨어진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반전을 갖고 갈 것이냐? 시장 점유율을. 그죠? 또 모델 2와 관련해서 그죠? 원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때 그 모델 2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모델 2가 아니라 로보택시 이쪽에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자율주행 주행과 연관된 로보택시를 주안점으로 두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델, 이 저가형 모델인 모델 2를 내놓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그죠? 그렇다면 또 시장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하고 또 이 AI에 대한 그죠? AI에 대한 로드맵. 그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AI라는 게 자율주행하고 로봇 이쪽 로봇 옵티머스 이쪽에 연관돼서 AI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은 부정적 뉴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속 하향 내오고 있는데 요게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얘도 1.9% 정도 추가 하락을 했지. 다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선반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반전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에 반등을 하게 되면 실적 발표 이 컨퍼런스 콜 이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감소하면서 반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요걸 계기로 반등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뭐예요? 요건데 요거까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께 뭐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 읽어보면 그 전에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중에 글이